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반도체 장비 쪽의 강자죠. 램리서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입니다. 최근에 램리서치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램리서치의 이런 놀라운 성과,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이런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까? 그 핵심 동력이 뭘까?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게요. 최근 석 달 동안 램리서치 주가가 무려 60%나 급등했다는 거예요. 60%요? 엄청나네요. 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 상승률이 한 31% 정도였으니까 이걸 거의 2배 가까이 앞지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기업 가치 평가. 이게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렇게 오르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요. 그렇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약 27배, 그리고 내년 예상치는 한 23배 정도로 보는데 이게 기술주 평균이 한 32배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낮다는 거죠. 그건 좀 의미가 있네요. 네, 어쩌면 이건 시장이 그냥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램리섹치만의 어떤 지속적인 고품질 성장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큰 배경, 역시 그거겠죠? 전 세계적인 반도체 설비 투자 열풍,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AI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더 작고 강력해지는 그 2나노 같은 첨단 반도체 있잖아요. 이 수요가 정말 폭증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주요 국가들이 막 경쟁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 규모가 무려 1조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1,300조 원이 넘는 거죠. 와, 1300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램리서치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팹,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증설 경쟁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하나로 딱 꼽히는 거죠. 핵심 수혜주군요. 네. 자료를 좀 보면 인도라던가 미국 오리건 같은 이런 새로운 거점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 늘리고 공급망도 확장하고 이러면서 좀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특히 다들 주목하는 그 2나노 공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초미세 기술은 기존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정교한 장비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더 어려워지겠죠. 바로 이 분야가 램리서치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매출이 한 23% 늘고 순이익은 무려 33%나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오, 순이익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연평균 한 7%에서 10%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49%에 달한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해요. 네, 그 49%라는 ROE 수치는 이게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고요. 램리서치가 주주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굴려서 이익을 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거든요.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니까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전망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 계산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가 한 4.75달러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나스닥 100기업들의 평균 PER인 32배를 적용하면요. 현재 주가보다 한 50% 이상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와, 50% 이상이요? 네. 물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역시 AI하고 첨단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는 한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단순히 시장 흐름만 잘 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혁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언급된 그 덱스트로 협동 로봇 같은 거요? 네. 자동화 솔루션이죠. 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기술 도입이 아니라 고객사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사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공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비용은 줄이고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공급망을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한다거나 주요 시장에 맞춰서 현지화 전략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또 R&D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경쟁사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랭레서치만의 어떤 독보적인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료에서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런 잠재적인 변수들도 명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 반도체 장비 산업 자체가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아, 경기 민감주군요.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확 고조되거나 예상치 못한 공급망 문제가 터지거나 또는 주요 고객사들이 갑자기 투자를 확 줄여버리면 실적에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확실히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단계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램리서치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라는 이 거대한 파도,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엔진, 여기에 힘입어서 최근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체적인 기술 혁신이라든가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경쟁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경기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또 단기 주가 변동성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램리서치의 성장 잠재력이나 수익성, 혁신 역량 이런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도 좀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 외에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램리서치의 지금 성공은 사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방식에 크게 기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의 방식이죠. 만약에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된다거나 혹은 현재처럼 이렇게 복잡한 장비 의존도를 확 낮춰버리는 아주 혁신적인 반도체 제조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네, 그렇게 된다면 램리서치의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